어, 미적분 첫 시간인데, 그, 이제 이거로 수능을 보겠다 싶으면 이제 마의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 지금 현재 수능에서 나오는 게 8문제고요. 8문제인데 자, 5문제까지는 일단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문제가 돼요. 한 문제가 3점짜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 3점짜리가 거의 4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약간 어렵게 나옵니다. 3점짜리까지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4문제는 그냥 시간 지나면 이거는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점짜리 한 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가 3문제가 나와요. 보통 미적분을 딱 들어갔을 때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얘 때문이에요. 요거 딱 4문제 포인트, 4문제 싸움. 딱 4문제 싸움. 그러면 이 4점짜리 3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나는 등비급수 쪽에서, 그러니까 수열 쪽에서 나와요. 수열의 극한 쪽. 근데 보통 등비급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난이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미분의 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적분의 3문제가 요렇게 3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3점짜리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싶은데 얘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거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뭐 미분 쪽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적분에서 나올 때도 있고, 뭐 극한 쪽에서, 극한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3개가 하나 딱 나오고,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 일단 여러분들이 초반에 들어갈 때는 일단 나머지 문제, 4문제는 맞는다. 4문제는 일단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맞아주고 나면 딱 3문제 싸움이에요. 딱 3문제 싸움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풀어내면 현재 상태에서 1등급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 1등급 레벨. 이 중에서 2개를 풀고 하나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1등급 중에서 이제 상위권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수학이 이제 귀신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나올 때 등비급수 쪽에 나올 때 요거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 나올 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요 2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제 승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앞부분에서 공통 부분에서는 2문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21번하고 22번.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게 한 15번 정도에서 이렇게 딱 3문제 싸움이에요. 이건 다 4점짜리 싸움이에요. 3점짜리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는 개판 5문제이 될 텐데 나중에는 점점 들어가서 결국 이 2문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문제 중에서 뭐 하나 정도 틀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맞아서 2개는 틀렸다라고 하면 3문제, 그럼 88.1등급 딱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개를 틀리고 여기서 3개를 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2등급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내신으로 보게 되면 6월달 이제 중간고사 끝날 때쯤에서 미분까지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미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일부를 끊어가지고 미분 가기 전에 중간 끊어가지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미분 끝까지가 아마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적분은 언제 하냐? 적분은 그 뒤에 한단 말이에요. 순서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급적이면 미분까지를 먼저 끝내놓을 거예요.
미분까지를 먼저 끝내놓고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적분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이전에는 전범위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전범위가 다 끝나야 되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뽑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뽑고 쉬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하고 나서 중간쯤 됐을 때부터는 아마 적분 수업이 시작이 돼서 9월달쯤에는 벌써 이미 모의고사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재수생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고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본 친구들은 모의고사로 쭉 갈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미리 보나 나중에 보나 어차피 승부 나오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없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승부 나오는 문제 뻔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승부가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앞부분은 조금 편한 편입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열의 극한 나누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되게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부분은 왜 미적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수원 수투에 가도 충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 요거는 이제 수원이나 수투에 있었어야 되는 개념인데 희한하게 요놈이 미적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립니다. 이건 자, 수열의 극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비급수예요. 등비수열의 합, 이게 무한히 나가는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는 요 개념이 요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요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개념 쭉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 나와요. 함수의 극한은 수투에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수투에는 x가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x가 한없이 2로 갈 때 이게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x에다 1대입해서 그래프 갖고 좌극한 우극한 따졌던 그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단 하나. 이 함수가 수투에서는 다한 함수만 갖고 놀았는데 여기 미적분에서는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즉 초월함수라고 얘기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의 극한 개념이 들어가서 요 단원이 쭉 차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둘 다 도형이 키포인트에 있어요. 이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도형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긴 할 건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평가원 쪽에서 너무 고난이 도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킬럼랑 배제 원칙 이런 걸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도형이 문제의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간 다음에 미분법이 나와요. 이거 수투에서 했던 건데 네 똑같습니다만 뭐가 틀리냐면 이제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한다는 거 틀리고요. 적분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단원 상당한데 적분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시환 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는 되게 뭐가 문제가 제일 키포인트냐면요. 합성함수의 문제. 그 합성함수를 내가 내 T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버릇하라고 했던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 다른 하나의 문제로 풀이를 작동합니다. 그러면 자, 나오는 거 이제 빤하게 나오는 것들 딱 볼게요. 등비급수 문제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여긴 다 맞습니다. 도형만 안 나오는 상태라면 여긴 다 쉽게 풀어요. 이게 1번서부터 4번까지를 차지합니다. 합성함수, 요거 미분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요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 놈 나와요. 그 다음에 치환적분, 부분적분 쪽으로 나오는 요 놈 나와요. 딱 3개예요. 고난이도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등비급수 나올 때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요 부분 나오면 요거는 4점짜리 문항이다. 이렇게 패턴을 딱 갖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합성함수 제가 설명할 때 그럼 이거 설명 내가 한 번 강의로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2-3번 정도는 최소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요 동그라미 친 세 개가 문제의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내신 준비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나갈 때 아마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극한 좋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갈게요. 자, 수열의 극한. 요건 개념 하나만 알면 죽어도 틀리면 안 되는 개념인데 일단 첫 번째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열의 극한은 그 제목에서 보면 당연히 수열이니까 수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요 절대 리미트가 x가 하나씩 1로 간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열 자체가 뭐지? 1, 2, 3, 4, 5, 6, 7, 8 부여해야 되잖아요. 수열의 항수는 AN일 거 아니니? 그럼 이 n은 반드시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1, 2, 3,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단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니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 하면 1에 한없이 오른쪽이나 왼쪽이 1.0000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수열은 그게 안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이 정해졌고 2가 정해졌고 3이 정해졌고 4가 정해졌으니까 이 값이고 이 값이고 이 값이고 이 값이고 하면 값이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나중에 이건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1, 2, 3, 4가 됐다. 그럼 얘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몽땅 다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가 들어가야 돼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수열이기 때문에 1, 2, 3, 4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AN이 있었어요. AN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N은 n이 1, 2, 3, 4인데 자, 이것을 이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우리가 이 극한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는 함수의 극한 아닌가요? 이거를 갖다가 fx라고 생각하고 n분의 1이라고 x분의 1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프지. 1, 2, 3, 4. 그럼 1 넣었을 때는 얼마야? 1이야. 2 넣었을 때는 2분의 1이야. 3 넣었을 때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요. 리미트 n분의 1인데 n이 한없이 1로 간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수열이니까. 얘가 AN이 수열이니까.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지하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결국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1 넣으면 여기고 2 넣으면 여기고 3 넣으면 여기고 4 넣으면 여기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계속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의 끝에 머리의 추세는 어디에 들러붙는 거죠? 0에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얘는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 결국은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했을 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추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얘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일단 그래서 수열의 극한 문제를 볼 때는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무한대만 물어본다 이렇게 풀어보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되게 그럼 그래프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는데 그럼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게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n제곱 빼기 5n 빼기 10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x제곱 빼기 5x 빼기 10이라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그래프가 2분의 5가 꼭지점이든 마이너스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겨먹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프는. 그럼 x제곱이 뒤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2차 함수니까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럼 여기서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x제곱 빼기 5x 빼기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있으니까 2차 함수가 왕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2차 함수는 끝까지 기어 올라갈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해지냐? n제곱 다음에 빼기 5억을 쓰고 5억 n 빼기 7억 이렇게 썼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자, 얘를 그래프 두 개로 볼게요. 하나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겁나게 급한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겁나게 급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누가 이기죠? x제곱이 이길 거 아니에요. 차수가 높은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여기서 어떻게 저쪽 가서 그려지든지 간에 어쨌든 마지막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뭐지? 무조건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항함수에서는. 여기까지 큰 점입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가장 큰 것만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것만 보면 됩니다. 누가 제일 크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빼기가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가장 큰 것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 제일 크냐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누가 제일 크냐면 다항함수의 경우는 차수가 큰 게 큽니다. 차수가 큰 놈이 커요. 차수가 가장 높은 놈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차고 만약에 3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3차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럼 3차의 마지막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가 있고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n 제곱 빼기 n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얘는 그래프 누구만 쳐다보시면 되냐면 얘만 쳐다보면 됩니다. 다항함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는 2분의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깁니다? n이 이깁니다. 차수가 큰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몇 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때 얘는 자 x라고 보면 x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여기 2 곱하기 x라고 보면 되는데 1하고 여기 2분의 1하고 1 보면 이놈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그래서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을 쳐다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가 되는 놈은 요 놈이에요. 문제가 되는 놈은 요 놈이에요. 여기는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을 보면 n제곱인데 루트가 있어요. 그럼 이것에서 제일 높은 것의 차수는 n이겠지. 차수가 제일 높은 거로 본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도 n이잖아. 그럼 요 놈과 요 놈은 승부가 봐야 되는 놈이 돼요. 승부를 봐야 되는 놈이 돼요. 그런데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4n 제곱 플러스 2n 빼기 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2n 빼기 n이 있었어요. 2n 빼기 n이 있으면 얘랑 얘랑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는 n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만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한대가 됐을 때 차수가 제일 큰 놈만 쳐다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기준인데요. 차수가 제일 큰 놈만 쳐다보면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차수와 차수 중에서 제일 큰 놈만 쳐다보면 그 극한값이 어딘지는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 딱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놈은 주무시려고 하셔가지고 주무실 것 같아요. 차수가 제일 큰 놈만 쳐다보는데 딱 하나 문제가 되는 놈이 생깁니다. 어떤 놈이 문제가 되냐면 나머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루트가 있고요. 여기가 빼기가 되어 있는 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자, 딱 하나 문제되는 놈이 어떤 거냐면 요 경우에 딱 하나 문제가 되는 놈이 루트가 있는 뺄셈이 문제입니다. 루트가 있는 뺄셈이 문제가 됩니다. 덧셈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 덧셈은 고민할 게 없냐면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다고 치자. 루트 여기가 n제곱 빼기 2n이고요. 플러스 3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의 최고차를 땅 하니 때려보면 여기는 n제곱의 루트가 있으니까 n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뭔가 했겠지. 플러스 3n 최고차를 딱 계산해주면 여기 4n이 되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무한대니까. 그래 루트가 있는 덧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고차만 쳐다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안 봐도 되지 안 보셔도 됩니다. 무한대 계산하실 때. 지금 현재 상태로. 자, 그럼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 문제가 돼요. 여기가 빼기가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최고차하고 여기 있는 최고차하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근데요. 루트가 있는 뺄셈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는데 루트 해놓고요. 여기가 n제곱 빼기 2n인데 여기가 만약에 빼기 여기가 n제곱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서 최고차만 겨나오면 n이 겨나올 거 아니니, 그지? 여기 빼기 n제곱이 되면 이놈이 1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최고차만 쳐다볼 거니까. 맞지? 그럼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게 추가가 돼야 되냐면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요. 차수가 같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루트가 있는 뺄셈인데요. 차수가 같아야 돼요. 즉 최고차의 차수가 같을 때만 조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히 몸에 배야 돼요.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 차수가 같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수가 다른 건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제일 큰 놈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 차수가 같아요. 그럼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n 제곱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요 놈은 2n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는 빼기 n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남아요? 최고차는 어차피 n이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얘는 답은 뭐겠어요? 무한대겠지. 고민할 게 없죠. 고민할 게 없죠. 그럼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루트가 있는 뺄셈에서 차수가 같은데요.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최고차가 같아야 돼요. 즉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차수가 같은데 여기에 뭐까지 추가를 시켜야 되냐면 개수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얘랑 얘랑을 쳐다봅시다. 자, 얘랑 얘랑을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루트가 있어요. 더하기예요. 최고차 보니까 여기는 n이고 3n이니까 4n 무한대 끝.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빼기였어요.
백이었으면 여기는 n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n이면 마이너스 2n이잖아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끝났잖아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루트가 있는데요. 빼기가 있어요. 차수가 같아요.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을 할 때 여기는 2n으로 변화올 거고 최고차는 여기는 빼기 n이니까 n이네? 그럼 무한대. 끝.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여기는 기어나오는데 2n이고 여기 2n이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만 변형을 시키죠. 나머지는 막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자, 루트가 있는데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때만, 그러면 얘랑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최고차 빠져나갈 때 2n이고요. 여기도 2n이에요. 얘는 없어지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계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놈이 어떤 값에 뭐 a라는 알파라는 값에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미지수하나 땅 때려넣었어. 요걸 아시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계산을 했는데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래요. 그러면 차수 볼게요. 차수 같아요? 얘랑 얘랑인데 만약에 a가 2가 아니라면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여야 돼요? 여기가 빠져나오면 2n으로 빠져나오니까 a는 일단 2고 봐야 돼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분자분모에서 차수가 큰 놈을 보라 그랬어요. 다항식이면. 그 수열의 극한은 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것만 봐도 분수함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분수로 나와 있는 거에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겁니다. 여기가 n제곱 빼기 2n 플러스 3이고요. 분의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n 빼기 500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제가 처음에는 원리대로 설명을 하고요. 원리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볼 거예요. 요거는 분자분모에다 각각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일단 놓고 볼게요. 자, 그때 요걸 변형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계산에 들어갈 때는 자, 이 극한의 계산은 다 뭐가 되냐면 변형이에요. 암산으로 보는 거야. 당연히 그냥 제일 큰 것만 보면 된다. 그럼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잃어버리면 끝일 건데, 자, 변형이 되는 형태가 첫 번째가 분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요 루트예요. 분수를 변형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자, 분수를 변형시킬 때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분자? 아닙니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가 n제곱이니까요.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은 0에 가까운 놈이지만 0은 아니니까 곱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랑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하니까 1이 될 거고요. 빼기 n분의 2가 될 거고요. n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3이 되겠지. 분의 여기를 나눠주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n분의 1이 될 거고 빼기 n제곱분의 50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이때 요거를 생각해 보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2가 되는 얘는 뭐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요것도 0에 가까워질 거고 요것도 0에 가까워질 거니까 그럼 요것과 요것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럼 요것은 결국은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자, 요 얘기가 원리였어요. 자, 분모는 분모의 최고차의 차수로 나눈다가 일단 첫 번째 원리인데,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론 교과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빨리부터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결국 제일 높은 애들만 쳐다보시면 돼요. 차수가 낮은 애들은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숫자가 뭐였든지 간에 무조건 다 영접을.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높은 애들만 딱 쳐다보면 얘랑 보니까 답은 2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분수.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요 얘기를 가지고 조금 놀다가 루트가 있는 거로 들어갈게요. 일단 들어갑시다. 일단. 자, 문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8쪽으로 갈게요. 18쪽에 마플 개념님 3번 문제. 자, 분수꼴의 극한이죠. 자, 1번. 분자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이지? 리미트 나랑 문제 똑같니? 18쪽에 리미트 이거 문제 똑같은 거 같아요. 리미트 n이 하나씩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 플러스 5분의 여기다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2인데 이 문제 똑같지? 똑같지? 자, 요거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얘만 쳐다보시면 돼요. 4n 제곱 맞지? 그럼 얘 안 보고요. 나머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약분하니까 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최고차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예요. 답은요? 3? 너네 여기에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안 보시면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 니네 머릿속에 이렇게 되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이거 절대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여기서 한정을 내려요. n이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안 붙이셔도 무조건 어쨌든 n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약분해버리면 답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지? n이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어떻게 보면 됩니다. 제일 큰 놈만 보시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루트가 있다. 근데 그 뒤에 뭐지? 플러스죠. 플러스죠. 고민할 게 없어요. 최고차만 쳐다보시면 돼요. 자, n 플러스 3인데 안 써버리지? 자, 그 다음에 루트 4n 제곱 안 써버립니다. 루트 n 제곱 빼기 n 안 써버립니다. 왜?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루트가 있을 때요. 덧셈이면 고민할 게 없어요. 최고차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요거 빠져나오면 뭐 나와요? 2n 나오죠. 요거는 n으로 나오죠. 요거만 쳐다볼 때 답은 3이다 이래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밑에 거 암산으로 쭉 풀고 갑시다. 확인 문제 7번. 답은? 자, 빨리 해보세요. 자, 1번, 2번, 3번 그냥 답이 후다닥 나와야 돼. 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1번 4분의 5 큰 문제 없지? 자, 2번 2분의 3 큰 문제 없지? 맞지? 자, 문제는 3번. 3번은 요거
유리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요거 변형해야 되느냐, 변형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요거 변형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요거 최고차 나오면 뭐 되지? 3n이지. 여기 3n인데 여기 빼기 n이지. 그렇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2n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루트가 있는 뺄셈인데 차수가 같아야 돼요. 최고차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까지 같아야만 그때 변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변형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최고차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5x제곱 빼기 7x 더하기 2에서 빼기 x제곱 빼기 뭐 플러스 뭐 5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4x제곱이잖아요. 맞지? 근데 그럼 4x제곱은 뭘 고민해? 당연히 무한대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의 차수가 다르면 계산해버리면 돼요. 아, 숫자가 다르면. 어차피 최고차 차수 제일 높은 놈이 왕대빵이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큰 놈이니까.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처음에 이걸 막 공식화시켜서 외우려고 하시면 일단 얘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함수와 함수를 봤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봤을 때 차수는 같다 하더라도요. 빼기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계산에 이게 남아있으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제일 큰 놈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프가 요 큰 놈만 따라가는 거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3n이고 여기는 n이고 빼면 2n이네. 얘는요? 의미 없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시 한 번 더 원리 설명을 할게요.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 여기 분모의 제일 높은 차수가 n이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분자 분모를 다 n으로 나눠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내가 제일 큰 것만 보라 그러냐면 자, n이 들어갔어요. 그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일 테니까 9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빼기 1이 되고요. 분의 여기는 2 더하기 n분의 1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0 될 거 아닙니까? 얘도 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여기가 3에서 1 빼니까 2가 됐을 거고 2분의 약분하니까 1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고차들만 갖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모의 최고차를 나눈다가 어차피 최고차만 갖고 놀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높은 것만 쳐다보면 된다 하고 휙휙휙 지나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최고차들이 지워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 지워지나? 위랑? 남나? 안 남나? 요게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쳐봐요. 여기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가 5x제곱 하고 빼기 여기가 x제곱 빼기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무한대로 계산할 때 얘랑 얘랑을 빼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4x제곱 플러스 2x 빼기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빼면 분의 2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분모랑 분자랑 계산해보니까 분모의 차수가 훨씬 크단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밑에 게 위 거보다 훨씬 크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어떤 숫자로 나눠질 거니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분자 분모의 차수 중에서 분자가 크면 분모가 크면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자가 크면 무한대가 되겠죠. 분자 분모를 계산했을 때.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을 계산할 때 어차피 얘만 쳐다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요. 4x제곱하고요 2x의 싸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랑 얘랑 없애버리고 나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놈이 분모에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분모가 0으로 가까워서. 여기까지 동의되니? 근데 여기가 만약 5x제곱이었다고 쳐봐요. 여기가 최고차를 봤더니 얘가 지워지네? 그렇다면 이제 승부를 봐야죠.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 나면 2x 빼기 1이고요. 여기도 2x 플러스 1이니까 어차피 무한대로 최고차 쳐다보면 그때 답이 1이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가 지워지지 않으면 최고차 대 최고차의 싸움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최고차가 지워진다. 그럼 니네 문제 낼 때 어떤 바보팅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n제곱 빼기 n제곱 이 문제 내겠니?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틀리면 바보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n제곱 빼기 루트 n 4제곱 이래야 얘랑 빼고 나면 무슨 바보팅이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거였을 거야. 야, 얘 지워졌지? 지워졌어요. 그럼 얘 안 받, 없어서 나머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면 문제가 바보팅이잖아요. 니네 문제가 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 n제곱 빼기 n제곱 문제 내면 이게 바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거고. 그러니까 차수는 같은데 뭔가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요. 루트가 있죠. 덧셈이면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 문제 바꿀게 여기가 덧셈이었다. 고민 안 합니다. 여기 빠져나오면 3n이고요. 더하기 n이니까요. 분의 2n 이렇게 됐을 테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답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여기가 빼기예요. 빼기면 여기가 3n으로 나오고 여기가 n이니까 고민할 게 없으니까 2n이니까 답은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 안 해요. 어차피 최고차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여기 처음에 구분 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잠깐만 놓고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쪽에. 그러면 분자분면에서 이제 큰 놈만 본다. 여기 겁나게 쉽네요. 자, 요거 좀 이따가 더 쓸게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제일 큰 놈만 보는데 요거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자, 마플 되는 느낌 4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공식을 다 까먹어가지고. 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거 뭐지? 등차수요. 자, 이거 공식 뭐지? 2분의 n에.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제곱. 이건 뭐죠? 6분의. 자,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는 뭐죠?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는 이 부분에서 틀려요. 그래서 자, 19쪽에다가는요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공식 다 알고 계시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근데 은근히 요거 되게 잘 틀려요. 잘 틀려서 수열 부분에서 요거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 어차피 내일 수능 봐야 되니까요. 요거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본인이 자신이 없다.
이런 거 마구 변형시키는데 나는 좀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반드시 어차피 수열에서 수능 봐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볼 때요. 자 일단 여기다가 모르시는 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요. 요거 어차피 수능과 수업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열의 합이 나왔을 경우에 몸에 배셔야 됩니다. 수열의 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찾습니다. 1번 등차인가 보세요.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쓰시면 돼요. 문제는 이거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뭐더라를 몰라버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이제 어차피 니네 수능 봐야 되니까요.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요,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꾸로 쓰고 더한다요. 요게 등차 수열일 때는 거꾸로 쓰고 더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1, 2, 3 나가는 거 등차 수열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n까지 쓰는데요. 이것을 SN이라고 쓰고 똑같은 SN을 거꾸로 쓰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n까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왜? 등차 수열의 합은 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거꾸로 쓰고 더한다. 그럼 SN이 두 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랑 더하면 n 플러스 1인데 요게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n개가 나와요. 그래서 SN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푸는 것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두 번째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요렇게 쓰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공차를 알았다. 공차를 알았다 그러면 공차의 절반이 n제곱 앞에 들어가고요. 플러스 세모 n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쓰는 건 연습했으니까요. 거꾸로 쓰는 거 연습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SN을 이렇게 쓰는 방법을 연습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자, 첫 번째 봅시다. 요거 등차 수열 맞지? 그치? 공차 얼마죠? 1이죠? 공차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합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n제곱. 이렇게. 2분의 1 n제곱. 플러스 세모 n인데 요 세모는 어떻게 찾냐면 뭐 k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1항이 1이죠. 즉 A1과 S1이 같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1항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랑 같은 계산이에요. 어차피 다 같은 계산인데 어떻게 풀든 다 같은 계산인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연습을 시킬까? 수능 볼 때는 저렇게 연습하세요. 수능 볼 때는 저렇게 연습하세요. 극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죽어요. 수능 보실 때. 절대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라는 말은 좀 심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풀릴 수는 있겠으나 풀이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절대 수능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럼 얘가 아까 거는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풀었다. 밑에 n제곱이니까요. 얘랑 하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연습해요. 135, 얘 뭐죠? 등차 수열 맞죠? 자, 공차가 얼마죠? 2죠?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의 SN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2분의 공차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차가 2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됩니다? n제곱 플러스 세모 n인데, 1항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0이어야 되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예요. 그쵸? 근데 함수가 몇 개까지냐? 여기가 2n-1까지니까 여기 n개네요. 그쵸? n개니까 그냥 n을 쓰시면 되고요. 이 개수가 만약에 n 플러스 1개면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개수가 n-1개면 여기다 n-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공차 얼마죠? 2죠? 공차 2잖아요. 그쵸? 자, 연습 이렇게 해버릇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 수일 들어갔을 때 수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요거 공차가 2니까 2분의 2가 돼. 2분의 d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dn제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n제곱 플러스 1 넣었을 때 2여야 되니까요. 1 넣었을 때 2여야 되니까 1 곱하기 n 쓰시면 n에다 1 넣으면 2가 맞는 거죠. 이게 SN. SN을 이렇게 써버렸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줬으면 무한대의 최고차니까 얘 안 보고 얘랑 얘랑 답은 1이다 이렇게 표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처리 하나 보면 자, 등차 수열인가를 봅니다.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거꾸로 쓰고 더하는 방법이 일본 방법이고요. 다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는 공차가 편할 때가 있고 어쩔 때 거꾸로 쓰는 게 편할 때 있으니까 둘 다 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몸에 배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등비인가를 보세요. 이 수열의 합이 나오는데 이게 등비수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1년 지났다고 다 까먹어서 깨끗해져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요렇게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r과 1이 바뀔 수가 있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r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단지 이건 뭐 R이 뭐가 아닐 때죠. R이 1이 아닐 때 쓰는 방법이겠죠. R이 1이면 등비도 아니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맞죠? R이 1이면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등비는 여러분 요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등비 급수에서 나와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차인가 봤어요? 등비인가 봤어요? 자, 얘는 등차로 해결했어요. 등차로 해결했어요. 그럼 얘는요? 등차도 아니고 얘 등차 아니잖아요. 얘는 2이고 6이고 12가 되면 등차 수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비 수열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등차인가 봤는데 등차가 아니다. 등비인가 봤는데 등비가 아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모든 수열의 합은 다 시그마로 푼답니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모든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 시그마로 풀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경우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라요. 얘는 등차 등비로 풀었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시그마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다 까먹었잖아. 자, 기억하셔야 돼요. 수열의 합이 나왔습니다. 등차도 아니에요. 등비도 아니에요. 그러면 시그마로 풉니다. 100%예요. 등차는 등차로 풀면 돼요. 제가 아까 공식 얘기 드렸어요.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면 돼요. 여기까지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다 그러면 시그마로 푸는 겁니다. 100%. 자, 그럼 시그마로 풀 때는 이거 논리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그마로 풀 때는 첫 번째요. 1, 2, 3, 4로 변하는 게 K여야 됩니다. 시그마로 바꿀 때는요. K는 늘 1, 2, 3, 4로 변하기 때문에요. 시그마로 바꿀 때는요. 1, 2, 3, 4로 변하는 게 K여야 됩니다. 자, 여기 1, 2, 3, 4로 변하는 요 놈이 K여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 1, 2, 3, 그렇긴 한데 곱해져 있고 막 뭔가 막 바뀌어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로 안 변했는데요. 1, 2, 3, 4로 변하는 게 K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수열은요. 반드시 1, 2, 3, 4로 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함수입니다. 1항이고요, 2항이고요, 3항이고요, 4항인 거예요.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고, 4항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항수는 무조건 1, 2, 3, 4로 변합니다. 즉 1항, 2항, 3항, 4항, 1항, 2항, 3항, 4항, 1항, 2항, 3항, 4항은 무조건 1, 2, 3, 4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놈을 K라고 놨으니까 AK가 되는 겁니다. 1, 2, 3, 4로 변하는 것은 AK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4로 변하는 게 K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넣냐면 K항을 추정하시고 K항을 추정하시고 왜? K번째 항을 추정을 해야 K가 1, 2, 3, 4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 1항, 2항, 3항. 그럼 몇 항을 추정해요? K항을 추정하시고 K항을 추정하시고 자, 그러면 K항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K항을 추정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일단 모양부터 맞추셔야 돼요. K항을 추정을 할 때는 일단 모양부터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등차도 아니다, 등비가 아니다? 그럼 시그마로 푼다. 몇 프로? 100%.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면 무조건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얘가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고 땡땡땡 해서 n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은 절대 고민하시면 안 돼요. 몇 항 추정? K항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K번째 항을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K항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모양부터 바꿉시다. 모양을 바꾸면요. 몽땅 다 제곱이 있어요. 요거부터 하시다. 여기까지 되시죠. 몽땅 다 제곱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로 변했으니까 여기가 K입니다. 1, 2, 3, 4로 변한 놈이 K입니다. K는요, 1부터 그제서야 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N까지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셨죠? 얘 보겠습니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일단 모양부터 바꿉니다. 모양부터 바꿀게요. 모든 것의 곱하기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일단 모양부터 바꾸셔야 돼요. 곱하기가 2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쳐다보지 마세요. 나중에 맞추시면 됩니다. 앞에 것만 볼게요. 1, 2, 3, 요게 K네. 2, 3, 4. 여기 등차 수열이잖아요. 2, 3, 4. 그럼 얘가 뭐예요? n 플러스 1이잖아요. 2, 3, 4.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 놓고 시그마를 떼칸이 때립니다. k는 1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걸 보니까 n까지네. 뭐 이렇게 바꾸시죠. 요게 시그마로 바꾸는 요령.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천천히 해드립니다. 이해 갈게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있고 2n-1이라고 할게요. 2n-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3, 5, 7이죠. 그죠? 자, 등차 수열인 건 맞습니다만 자, 제가 얘를 시그마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모양은 다 하나입니다. 3, 5, 7.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쵸? 자, 공차가 얼마죠? 2죠. 그러니까 2n. 1 넣었더니 3이 오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잖아요. 그쵸? 요 놈이 k니까 여기다가 2k-1이라고 씁니다.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그럼 k에다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5고 3 넣으면 7이잖아요. 그죠? 자, k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1부터 갑니다. 마지막에 뭐여야 돼요? 2n-1이어야 되죠. 2n-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n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예요?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2n-1이 되려면 n-1까지 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얘는 일단 모양부터 바꾸는 거는 다 이제 똑같아요. 자, 문제는 자, 이제 시그마까지 왔어요. 시그마까지 이렇게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요 두 놈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밑에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로 바꿨어요. 자,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풉니까? 이제 시그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일단 분리시키고, 두 번째 공식이 대입. 분리시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두 개로 더하기 빼기. 인티그랄에서 내가 맨날 얘기해. 인티그랄 분리할 수 있다. 시그마도 분리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있고. 자, 공식. 여기서 공식 다 까먹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공식 정리해 드릴게요. 자, 혹시 다 잊어버리신 분은, 자, 시그마 공식. (1부터) (1까지는) 앞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 공식은 뭐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외우셔야 되는데요.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 하나입니다.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모든 공식에 다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조금 낫거든요. 자, 두 번째요. K 제곱이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요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다 나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것만 조심합시다. 2n 플러스 1인데 요거 마이너스 1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2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K 세제곱이 있습니다. 요건 뭡니다? 요놈 제곱하시면 됩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통째로 제곱하시면 요게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에요. 네 번째 공식입니다. 요놈과 이어서 생각하세요. 여기 K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1공식이라고 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내가 왜 플러스 1공식이라고 하냐면요. K 하나인데 여기 2개, 여기 3개 K부터 1 더하고 K부터 1 더하고 1 더하고 이렇게 나가는 공식이라 내가 플러스 1공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요 놈으로 볼게요. 아까 여기가 2분의 1였죠? 이건 3분의 1가 됩니다. n의 n 플러스 1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뭘까요? 3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 2개가 나왔잖아요. 3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거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1만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에다가. 자, 요거는 그럼 당연히 3개니까 4분의 쓰시면 되고요. n의 n 플러스 1은 다 있다 그랬어요. 자, 1공식을 넣습니다.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것은 무한합장입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5개든 6개든 7개든 다 똑같이 쭉 넘어가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근데 내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요. 역대 이거 계산하는 건 다 암산으로 풀고요. 시그마 공식 몰라가지고 다 틀려갖고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정리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기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자면 이거 시그마 다 기억해서 옛날 거지 하고 갔더니 애들이 다 와서 삽질 다 해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 문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